자, 최근 이더리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좀 골치 아픈 상황인데요. 지금 도대체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결론적으로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도저히 감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만큼 정말 여러 가지의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사들을 쭉 훑어보다 보면 앞으로 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매도했다는 소식이나 지금은 좀 위험하다, 오히려 복잡하고 어수선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더 불확실한 상황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동안 발생한 모든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현재 배경은 어떤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내용 끝까지 참고하시면서 이더리움도 잘 대응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은 코인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도 요즘 이더리움 차트를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더리움의 장기 보유자들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물량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조정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승보다는 조정 쪽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를 보니까 고래들의 차익 실현이 뚜렷하게 잡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는 가격 구간도 되게 중요한데 지금 이더리움이 4,200에서 4,500달러 사이에 막 끼어 있거든요. 이로는 4,700달러를 뚫어야 모멘텀이 붙기 시작하고, 반대로 3,800달러가 깨지면 3,600, 심지어 3,400까지 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쪽이든 강한 방향성이 나오는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시경제까지 더해보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하게 잡힙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너무 약하게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이제는 다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거는 빼박이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자산 시장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진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당장 폭등하는 그림이 나올 거냐,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물론 시장의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은 이 경기 둔화랑 정치적 불확실성이 맞물려 있어서 오히려 위험 자산 쪽의 투자 심리는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거래들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을지를 통 모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매도를 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은 거의 없죠. 거래량도 더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단기적인 관점이란 거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조금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를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거래소에 남아있는 이더리움 물량들 있죠. 이게 지금 역대 최저 수준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스테이킹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정리하면 뭐예요? 시장에 직접적으로 풀려있는 이더리움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L2 확장, 그리고 디파이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쪽에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에 집중되어 있는 수요가 조금은 분산되어서 여기저기 빠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조금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엔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스테이킹 물량 많죠? 커다란 그림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쪽에 무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했을 때 지금 전략은 딱 이게 좋습니다. 최근까지 매수를 고민하셨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추격 매수를 절대 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체크해드린 이 보라색 매물대 560만 원대가 깨질 때까지 관망을 지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더리움은 현재 가장 큰 분기점이 사실상 이 보라색 매물대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이 자리를 기준으로 만약에 가격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추세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단기적인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정이 좀 길어진다, 이러면 또 중기적으로도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매매 전략을 바꾸는 게 좋겠죠. 고점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눌림목이 나왔을 때마다 아주 조금씩 분할 매수로 늘려가시는 것이 성단을 회복하거나 맞춰 나가기에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자, 그런데 걱정했던 것과는 반대로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또 중기적으로 추세를 따라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이쯤에서 다른 유튜버들은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좀 더 이상적이고 확률 높은 방향성을 알려드리자면요, 지금 주봉 차트를 보았을 때는 사실상 눌리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이 하얀 색깔 엘리게이터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중력 작용. 자, 여기 하얀 색깔 세 가지 선 보세요. 주봉 차트로 보았을 때는 이더리움이 7월 달부터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도 매수 강세가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세가 얼마나 심했냐면 이 하얀색이 첫 번째 지지 구간 있죠? 여기를 거의 한 번도 닿지 않고 그냥 쭉쭉 올라가 줬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상승했다가 조정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매집했다가 정상적인 상승 파동이 나오는 흐름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하얀색의 첫 번째 구간이나 두 번째 구간까지는 조정이 눌렸다 파동이 나왔어야 됩니다. 자, 앞전 한번
한번 파동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를 보세요. 약 2년 전에 2023년 10월 달에도 골든 크로스가 시작되면서 추세는 한동안 쭉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상승했다가 첫 번째 지지 구간까지 눌렸고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파가 나와 준 건데 오파가 나오면서 상승이 그전보다 훨씬 더 컸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조정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지 구간을 이탈하고 두 번째 지지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거는 전혀 이상한 그림이 아니다. 이건 비트코인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보신 것처럼 이더리움, 리플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세 가지 선이 있을 때 추세가 좋으면 캔들이나 가격이 보통 위에서 놀긴 하지만 조정받을 때는 첫 번째 지지 구간을 터치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지지 구간, 세 번째 지지 구간까지 보통은 눌리는 게 정상이다. 왜냐하면 가격이 크게 상승하게 되면요. 당연히 수익 중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이더리움에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또 급매가 쏟아지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 그대로 가격은 다시 정산범주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즉 당겨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중력작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나왔던 강세는 단 한 번도 심지어 첫 번째 지지 구간마저도 당겨짐의 형상, 즉 중력작용이 없었다. 그럼 여기까지 앞으로 더 메워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작된 조정이 못해도 1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이런 비유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점프를 하는데 만약에 바닥에서 이만큼 높이로 점프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겨지는 폭도 당연히 이만큼 당겨지겠죠. 그럼 착지를 했을 때의 바닥의 충격은 비교적 완만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만큼 높게 점프를 해서 몸이 거의 뭐 여기까지 떴다가 착지를 해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착지를 하면서 가해지는 땅의 충격은 앞전에 살짝 뛰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강하겠죠. 그런데 이 땅이 조금 약하다, 부실하다. 그러면 그냥 땅이 무너지고 그 다음 층까지 주저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보조지표로 지지선을 이루고 있는 첫 번째 지지 구간이고 이게 두 번째 엘리게이터 지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점프한 사람은 이 지표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가격과 캔들이다. 그럼 가격이 여기까지 점프를 했다면 중력작용으로 당겨지기 시작할 때 첫 번째는 그냥 깨버리기가 쉽습니다. 여기 지지 구간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냥 높은 확률로 두 번째 지지 구간까지 주저앉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차트에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본다면 자 보세요. 지면에서 여기까지 높게 점프를 했죠. 그리고 지금은 중력작용에 따라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로 아래 바닥은 첫 번째 지지 구간이 있죠. 근데 이 첫 번째 땅은 쉽게 깨져버릴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여기를 뚫고 여기까지 주저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걸 일봉으로 보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상승 후 조정이 나오면서 눌렸던 구간, 이 470만 원의 매물대까지 폭삭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매수하는 것은 본 타이밍이 아닐 뿐더러 손익비 타점도 좋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하도 얘기를 해서 밑에를 조심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럼 상승이 나올 때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그냥 여기까지 눌렸다 반등이 나올 때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같이 봐야 돼요? 그와가며 수렴했던 거래량이 다시 한번 발산을 하는가? 이 거래량이 상승하는 것을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찐반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지켜보시면서 제 분석이 맞는지 아닌지 천천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더리움을 들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분석하고 조심하게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관점을 한번 공유드려 봤고요. 만약에 이더리움이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사실 그때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위한 좋은 타이밍이 또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조금씩이라도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전까지는 어떤 코인들이 폭등할 수가 있는가? 이때 되면 이미 전부 다 폭등이 나와버리고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코인들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바닥권인 코인들을 미리 체크해두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중에 적합한 코인으로는 바닥에서 이미 추세가 바뀐 코인들 그리고 시총이 비교적 가벼운 코인들을 노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네오코인 지켜보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 퀀텀 코인도 눈여겨보시길 바랄게요. 보시면 시총이 5천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세력들의 작은 개입에도 커다란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상승이 나왔을 때 하루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폭이 30%에서 50% 가량은 될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8월 23일 날 이때였죠. 여기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매수 타점을 알려드렸는데 자 이쯤부터 해서 여기까지 매수 신호를 공유해드린 뒤로 이틀 만에 50% 가까운 폭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0% 1000%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충분히 수익권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50% 이상은 분할 매도를 하셔라. 현금 확보를 해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신 것처럼 상승하자마자 거의 바로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럼 또 지금 추천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정 이후에 2차
걱정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거진 높은 확률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가격의 고점 수렴하고 있죠. 거래량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도 방향성을 정하려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타이밍에 도달하면 영상에서는 빠르게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텔레그램에서 신호를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물 거래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죠? 여기선 실제로 제가 매매할 때 신호를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타점을 잡을 때 참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 매매 일지방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되게 이 지표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엘리게이터 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설정해 두면 편한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더리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다음에도 극적인 흐름 변화가 있을 때 또는 다른 코인들이 또 이슈가 되기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 위주로 주제로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분석을 원하는 종목이 있다면 댓글에도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러한 코인들을 최대한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리스크 없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